안녕하세요. 아름이를 소개하는 아터뷰. 저는 이번 아터뷰 졸업식 MC를 맡게 된 아름 41기 이선재입니다. 이번 아터뷰 졸업식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특별한 게스트분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요. 그 특별한 게스트분이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예린 선배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희가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 37기 화공생명공학과 18학번 양예림입니다. 선배님 등장하실 때 제가 엄청 큰 소리로 불러드렸잖아요. 네. 놀라셨죠? 근데 이게 다 큰 그림이에요. 선배님이 또 입학하실 때 그 초심을 찾으시라고 제가 선배님 아름이 입학하실 때 처음 배우셨던 신입생 트레이닝 중에서 발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다시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요? 네. 네. 했잖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신입생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게. 근데 저는 아직도 어렵고 제가 설명하기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이제 신입생 트레이닝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입생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이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제 선배님들이 기본적인 발성이나 아니면 무대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런 트레이닝입니다. 그럼 혹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아까 하셨던 발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걸 제가 또 양예린 선배님 들어와 주세요. 빨리 토크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역시 매사에 준비되어 있는 저희의 양맨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저희가 처음 결정한 주제는 연극 그리고 연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배우 양예린으로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듣기로 이제 아름에서 소문이 되게 굉장히 자자하신 걸로 연기를 제가요?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요? 네, 그럼요. 헛소문입니다. 네. 그래도 선배님께서도 처음 연기하셨던 순간이 있으셨잖아요.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워크숍이 첫 연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니까 네. 이제 저는 수업료를 돌려주세요라는 극으로 물짱구 역할을 맡아가지고 짱구. 연기했습니다. 물짱구. 짱구. 짱구 역할인가? 좀 귀여운 캐릭터인가 봐요. 신입생 때만 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지금 하기엔 조금 나이가. 그러면 방금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워크숍이 뭔가요? 워크숍은 이제 아름에서 워크숍은 네. 직전 기수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제 연출도 맡고 스텝도 맡고 뭐 무대 감독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이제 무대의 배우로 그러니까 신입생을 배우로 올리는 그런 공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워크숍 하면은 선배님들이 와서 피드백도 해주시잖아요. 선배님도 피드백을 많이 들으셨나요? 수없이 들었죠. 그래서 너무 그 피드백 지옥 속에 살잖아요, 배우들은. 맞죠? 알죠? 네. 사실 지금은 살짝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좋았던 기억밖에 남지 않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향하는 그 길이 되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워크숍을 하거나 그리고 또 정기 공연이 있잖아요, 아름에는. 정기 공연을 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연출을 만나면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선배님께서 혹시 겪으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네. 무조건 에피소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정기 공연이 올모스트 메인이라는 극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키스씬이 있었어요, 제가. 어떡해. 네, 제가 그 동기 37기 최영선 오빠와 키스씬이 있었는데 이제 연기를 했어요, 첫 공연 때. 네. 첫 공연을 하고 입을 맞췄는데 갑자기 거기서 입을 맞춘 상태로 이렇게 욕설을. 네, 아이고. 그래서 제 귀를 의심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다음 대사가 네? 라고 아주 매우 당황스러워하면 네였기 때문에 아주 잘 넘어갔다는. 그래서 네. 정말 매끄럽게 흘러간. 네, 근데 아직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기공원에서 키스씬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후배와 이제 전다영 아름 42기 전다영 양. 예, 아닙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전다영 후배한테. 근데 저희는 좀 분위기가 끈적한 분위기의 연출이 있었어서 네. 키스씬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끈적한 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이제 또 올모스트 메인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 형식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엔 또 다른 이제 윤재순 오빠라고 그분과 상대 역을 해가지고 저는 선재인데 재선. 네. 어쨌든 그 같이 호흡을 맞춰서 했는데 이게 친구에서 이성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씬이에요. 친구의 그래서 신. 이제 서로 진득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그 프리티 우먼 노래 뭔지 알죠? 네, 알죠. 네,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서로 끈적하게 바라보면서 옷을 하나씩 벗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벗었죠, 하나씩. 이제 겉옷을 벗고 니트를 벗고 이제 마지막에 셔츠를 벗는데 갑자기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제 회색의 무언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셔츠를 다 벗었는데 갑자기 까맸다는. 그러니까, 네. 회색 셔츠는 그러니까 회색 까만 옷이 아니라 흰색 내복이었는데 까매져 여기까지. 있는. 그리고 이제 바지도 벗었는데 그럼 배우를 하면 그 역할에 몰두를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 배우가 됐다는 느낌이 받고. 혹시 가장 몰두했던 배역이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가장 몰두했던 건 제가 1학년 때 겨울 정기 공연했던 11인의 성난 사람들이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7번 배심원 역할을 맡았었어요. 역할 이름이 따로 없나요? 네, 배심원 11명 배심원으로 1번, 2번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같이 나오는 그런 연극이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가장 몰입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몰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가장 열심히 했던? 몰입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하셨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그 대본을 진짜 많이 봤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대본을 진짜 놓지 않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사실인가요? 네, 그럼요. 네. 진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지하철 탈 때 뭐 할 때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너무 몰입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없는 느낌? 그러니까 막 뭘 할 때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걸 너무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약간 노이로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실생활에서도 계속 그런 있었다.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고 뭐 연기가 막 그걸 때문에 막 미친 듯이 진짜 메소드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심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배우 양예린이 생각하는 좋은 배우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란 네. 뭐 제가 좋은 배우였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에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질문하는 배우이자 많이. 삶을 잘 살아내는 배우가 좋은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내는이라고 하신 게 그 배역으로서의 삶을 말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진지할 수 있지만 아니요,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메시지가 어찌 됐든 삶은 살아낼 만한 가치가 있으니 잘 살아내라. 이런 메시지를 어딘가 모든 예술에 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배우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네. 메시지를. 근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잘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솔하지 못한 예술이 되는 게 아닐까. 깊은 뜻이. 저는 아직도 양예린 선배님과 같이 연기하지 못한 게 큰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꼭 같이 해주실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배우 양예린으로서 배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네. 배우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면서 뭔가 추억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다시 무대에 서고 싶은 열망을 일으키기에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우 토크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선배님과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의 다음 주제는 이제 배우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죠. 연출. 이 연출 양예린으로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선배님께서 이제 배우로서 활동하신 시간이 많은 만큼 연출로서 활동하신 시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는 연출 양예린 하면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떤 거죠?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선재야, 지금 이 장면에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슬픔. 근데 안 보였어. 더 보여줘야 돼, 더. 한 번 다시 해봐. 제가 그렇게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똑같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똑같아요. 네, 그랬나 봐요. 네, 제가 이 말만 연극을 준비하면서 한 3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300번 듣게 하셨으니까. 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선배님께서는 연출을 많이 해오셨지만 배우와 마찬가지로 연출도 처음 한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름 38기 선배님들의 워크샵 낙하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연출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사실 1년을 이제 뭐 배우로 했다고 해도 그 경험만 가지고 연출의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막막한 게 있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위치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요. 워크샵은. 왜냐면 난 이제야 막 신입생을 뗐는데 내 위에도 선배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연출의 역할을 해서 선배들 그쵸. 앞에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 났었죠. 그래서 좀 처음에는 너무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막막해서 그래서 사실 그냥 따라만 했어요. 그 직전에 했던 연출들이 있잖아요. 방금 따라해 주신 것처럼 네네. 뭐 수업 텍스트가 뭐야? 그죠. 이 말만 한 100번 한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온갖 멋져 보이는 말들 막 뭔가 별로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제 아니 공연은 망치면 연출 탓, 잘 되면 배우 탓이라던데 제 그죠. 탓인가요? 막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상한 말들 막 갖다 쓰면서 했었죠 그때는. 그러면 혹시 선배님께서는 그 부담감을 덜어내는 혼자만의 자신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부담감을 덜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견디세요. 이겨내세요. 파이팅! 얘가 견뎌야 네. 사실 견뎌야 이제 하는 부담감이 부분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음. 부담감이 없었으면 내가 그쵸. 너무 내가 즐기는 방향으로 했을 텐데 맞죠. 부담감이 있었기에 좀 이 극을 잘 올려야겠다라는 책임감도 생겼던 것 같아서 워크샵 연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워크숍과는 다르게 이제 정기 공연이 있잖아요. 선배님이 워크숍을 처음 연출로 맡으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연출을 맡으셨던 네. 템프파일. 템프파일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쵸. 저희가 또 인연이 시작된 그런 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잘못 시작됐고. 아, 잘못된 인연인가요? 잘못. 아, 좀 서운하네요. 네. 어쨌든 연인, 네, 좋은 그거죠. 좋아요. 그럼 저희가 템프파일 연출을 하실 때 그 6명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너무 다르죠. 그럼 배우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혹시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제가 뭐 그 방식을 정해놓고 이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제 성격도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사람에 잘 맞추는. 그래서 사람을 일단 먼저 파악을 했어요. 박상호는 약간 뭐 오케이. 아. 박상호 같이 사채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미 그 큰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네. 뭐 성희도 그렇고 선일이도 있었고 뭐 선재도 있었고 이제 각각 또 안 불러주면 서운한 거 아니야? 성희 아니 이제 재용이도 있었고 또 누구 있어? 끝입니다. 끝이죠? 어, 령원이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령원이도 있었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특성을 조금 파악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한 사람에 조금 맞아요. 더 맞출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인원이 적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전 그래서 디렉팅을 받으면서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전 상처받으라고 한 말들이었는데. 근데 저는 너무 다 좋았던 그거였던 거죠. 뭐 피드백이었던 그러면, 거죠. 네. 더 감사- 해드릴게요 앞으로.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막 하지 마시고. 네. 네. 선배님께서 연출로서 그림과 논리를 아,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거창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의 공연을 만든다는 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도화지가 있죠. 도화지를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그림을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출은. 그죠. 머릿속에 그걸 그치만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붓을 배우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그 붓을 그 그림의 이제 그 도화지에 나눠서 한 사람씩 그려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텝은 그거죠. 물감과 뭐 물 필요한 이제 보조제 역할을 해주는 그게 없으면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논리가 이제 배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림을 그대로 그릴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논리가 설득시켜야죠.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논리가. 그래서 늘 설득해야 되고 늘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야 줘야 되고 그러려면 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림과 맞습니다. 논리의 얘기를 사실 이제 배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배우랑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죠. 이제 배우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관객한테 나의 무대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텝도 그러면 그 무대를 보잖아요. 그래서 좀 스텝들한테도 떳떳한 그런 무대가 되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거기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스텝도 그렇다고 이제 신경을 안 쓴 건 아닌데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스텝을 해주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했던 게 있던 것 같거든요. 약간 팀을 만든다고 하면 뭐 그 전에 막 무대팀 만들고 연출팀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기획팀 만들고. 근데 이제 팀에 대해서는 알아서 자유 여부를 주고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근데 나는 소통을 너랑만 하겠다. 약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심어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왜냐면 그 1대1로 이제 내가 너랑 얘기하겠다는 거는 너는 그만큼 이 모든 그 팀을 이끌어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했고 사실 그리고 그냥 믿는 게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구호가 믿어, 즐겨 네. 그거였잖아요. 들어 즐겨. 맞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배우 따로, 스텝 따로가 아닌 이제 배우와 스텝이 만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쵸. 네, 저희가 무대에 들어섰을 때 배우들이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는지. 근데 어쨌든 공연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배우들한테 스텝에 대한 이제 중요함과 그죠.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라고 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저 그래서 테메파일 공연할 당시에 항상 끝나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인사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걸 막 전달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스태프들한테는 무대로서 증명하겠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날 믿어라. 내가 그러니까 그쵸. 사실 날 믿고 되게 따라라. 되게 부담스럽고 불안하긴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배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네한테도 뭔가 부끄럽지 않은 공연을 만들도록 내가 보여주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무대가 있으면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연극을 올린다는 그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럼요. 좀 잊지 마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다 해주시죠. 네. 사실 칭찬해주는 게 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연출 양예리님과의 대화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양예린 선배님의 연출은 직접 보고 느껴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메인 이벤트죠. 이번 아트오브의 메인 키워드, 졸업. 졸업. 선배님, 이쯤에서 선배님의 진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진심을요. 아름에 대한 진심을. 네, 만약에 네. 다시 입학을 해서 아름을 지원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죠. 한다죠. 왜 한다죠? 저는 다시 꼭 할 것 같아요. 너무 연기라는 걸 마주할 수 있는 진짜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실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어디에나 힘든 순간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그 오는 행복감이 너무 컸기도 그죠. 했고 사실 사람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기도 했고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가장 먼저 아름을 연극 동아리를 찾아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아트오브에 참여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사실 아트오브를 지금 전에도 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진기 오빠도 했었고 지원이도 했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사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선재는 제가 많이 놀리기도 하지만 또 아끼는 후배이기도 해서 같이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네. 지금 저도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저의 진솔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네. 끝낼 건데, 네. 저희가 연극부고 저희가 인연이 또 어떻게 시작됐죠? 연출가 배우셨어요? 그렇죠. 선배님께서 마무리 멘트를 디렉팅 해주시면 제가 그대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그럼요. 디렉팅.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뭘 내보시죠? 가시죠. 일단 가볼까요? 네. 일단 가볼까요? 일단 가보세요. 네, 지금까지 아트뷰 졸업식 잠시만요.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을 조금만 더 넣어서 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아름 아트뷰 졸업식
특별 근데 편 발음도 생각을 하셔야죠. 아르미님만큼 발음과 감정을 진심으로 담아서. 감정은 아쉬운 느낌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이렇게 양예린 선배님과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아,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토크가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저희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토뷰 졸업식의 MC를 맡은 아름 41기 이선재, 게스트로 나오게 된 다른 37기 양예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름에서 연극을 하게 될 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들 너무 철학적일 수 있겠지만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뭐 힘든 것도 충분히 느끼고 슬픈 것도 충분히 느끼고 행복한 것도 충분히 느끼면서 그거를 무대에서 표현하고 잘 살아내라고 관객들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힘든 순간도 많지만 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즐기세요.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즐기세요. 즐기세요.